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지난주는 주식시장에서 브렉시트 얘기가 많았고요. 또 미중 협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여전히 오락가락한 상황이었고요. 대체적으로 주가는 좀 글로벌 증시는 올랐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도 금요일 날 또 올랐죠. 다우가 0.5%, 나스닥이 0.7% 올랐는데요. 기류들을 보면 역시 다우보다는 나스닥, 우리도 보면 지금까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IT나 중소형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런지. 이번 주는 이제 미국의 FOMC가 열리고요. 19일, 20일. EU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EU 회담에서 이제 소위 브렉시트 관련된 질서 있는 브렉시트의 지지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주목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한 주도 풀어야 될 숙제들은 꽤 많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어떤 절 주목하면서 한 주를 대응해야 될지 전략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시죠.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3월 들어서 첫 주간은 조금 밀렸었고요. 지난주는 조금 반등이 나왔었는데 여전히 좋은 반등이나 확신을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락가락. 미중간 무역 협상도 그렇고 경기 얘기도 계속 누르고. 이번 주 어떤 게 포인트입니까?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지난주 방송할 때는 전전주가 시장이 좀 밀렸으니까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밀릴 자리로 크게 볼 상황 아닙니다. 다만 그 전에 말씀드렸던 2월까지는 기대감을 녹이는 장이었고 3월부터는 펀더멘탈을 증명해야 되는 장인데 그 증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위로 뻗어 올라가는 장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밑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상당 부분 펀더멘탈을 먼저 밸류에이션을 뱉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려가 크게 나오지 않으니 지수를 크게 안 다칠 겁니다. 그러면 종목장 하는 데는 무리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 보면 나쁘지 않았었어요. 양시장 모두. 그래서 금주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 얘기를 또 이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던 두 가지 뉴스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중 이 정상이 좀 만나서 큰 틀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만큼 했으니 밑에서 이제 조율 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뉴스를 기다리는데 4월도 어렵겠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건 6월 만나는 거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서 엎어졌습니다라는 뉴스는 나오지 않지만 기대치를 높이는 뉴스 또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물의 그 밥처럼 좀 뜨뜻미지근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는 북미 관련된 뉴스인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오후 늦게 나왔었어요. 이대로는 협상 계속 못하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발표가 임박하다. 이런 식의 얘기들. 좋은 얘기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별적인 호재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이 북미 쪽의 뉴스가 상당히 좀 톤다운돼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도 좀 우리가 기다리던 뉴스 방향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이 두 가지 뉴스가 갑자기 확 뒤집어지긴 어려울 거기 때문에 금주에도 지수로 봤을 때는 크게 오른다, 크게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다지는 기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2100P를 하회할 시장 악재를 찾기도 어려운 시점인 건 맞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된 자료서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미국 경제, 그러니까 미국 GDP의 70%는 소비입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는 뭘까요? 뭘까요? 소비 지표입니다. 소비 지표. 그러니까 GDP의 70%가 소비인데 소비 지표만큼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무슨 경제예요? 수출이죠. 수출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땅덩이에 작은 인구를 들고 내수를 붐업시켜서 지수를 끌고 갑니다. 이렇게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 그러면 우리 경제 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는 뭐겠습니까? 수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먼저 좀 살펴보죠. 예. 먼저 미국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소매 판매 증가율.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중이 들이받고 싸웠기 때문에 각종 지표들 좀 떨궈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뒤에서 중국의 수출 지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잘 나오면 이상한 거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 플로우들을 보면 더 나빠집니다라는 뉴스는 나오지 않잖아요. 해결되는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좀 딜레이 됩니다라는 쪽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는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준다면 이 앞에 그림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미국의 지수와 그러니까 S&P를 놔뒀는데 S&P와 소매 판매의 상관계수는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도 상당 부분 위로 방향을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금 당장 이 뉴스가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에 시차가 좀 필요할 거고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지 밑으로 깨집니다. 추가적으로 깨집니다. 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수출도 2월 수출 보셨겠습니다만 YOY 값으로 11% 떨궈졌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안 좋으면은 같이 박살나고 기고 좋아지면 같이 튀고 까지면 같이 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 지표 언제 좋아질까요? 우리 수출 지표 중에서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반도체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뭐 갑자기 위로 뛰지 않는 이상 이 지표가 드라마틱하게 V턴을 그리긴 좀 어렵죠. 하지만 떨어지고 있는 반도체 가격이 낙폭이 줄기 시작한다라는 점. 그리고 미 중간에 싸우면서 우리가 사실 중국에다가 갖다 팔아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물건들이 굉장히 중간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뭐 미중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부분을 감안하면 이 그림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점을 좀 형성하고 머리를 들어준다면 우리도 머리를 좀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좀 중기적으로 보는 향후 시장의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보는 뭐 향후 시장 그림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속도가 붙지 않을 뿐이죠.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생산 지표도 보게 되면 제조업 지표인데 지금 뭐 한눈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방향성으로 좋은 건 뭐예요? 신흥국 쪽이거든요. 그러면 상대 강도 높게 나오는 시장은 신흥국일까요? 선진국일까요? 지금 신흥국들 단에서 예. 반응이 좋죠.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중국 지수 상승률 보셨을 테니까 물론 우리가 그만큼 못 쫓아갔으니까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오는 거지 선진 증시보다는 신흥 증시 쪽에서 더 많이 빠졌고 뭐 상당 부분 탄력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미국 지표를 좀 들여다보면 사실 지난번에 좀 깜짝 놀랐죠. 매월 첫 주 금요일 날은 고용 지표 나오는데 여기서 뭐 실업률 얼마, 비농업 뭐 취업자 수 얼마, 뭐 임금 상승률 얼마 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뒤에까지 안 쳐다보고 요 지표 하나만 보고 아이고 이건 뭐야 이렇게 반응이 나왔단 말이죠. 신규 고용 지표가 전망치가 18만이었는데 2만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러면은 뭘 벌어야 쓸 거 아니냐? 그러면 못 번다, 못 벌면 못 쓴다. 못 쓰면은 생산이 준다. 생산이 주면은 재고가 남는다. 재고가 남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뭐 이쪽으로 이제 이 스토리를 잡기 시작하면 사실 향후 뉴스 플로우는 굉장히 불리하게 흘러갈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가끔 가다가 뭐 기대치에 미달하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극빈값? 뭐 우리가 보면은 평균치를 낼 때도 저 위에 있는 거 하나 하고 저 밑에 있는 거 하나 하고 좀 제거하고 중간에서 평균을 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 정확하게 이 사이즈를 반영한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볼 때는 양극단을 양극단을 떼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도 그런 쪽에 가까운 뉴스라고 보기 좀 중간중간에 그런 게 몇 번 있었군요. 있어요.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로 향후 시장을 꺾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성급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수출이 박살난 거 사실 이것도 미중
무역 전쟁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던 기간밖에 없는데 이게 좋게 나올 리가 없겠죠. 지금 마이너스 20% 이상 찍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향후 뉴스가 더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저점을 좀 확인시켜주는 구간에 더 가깝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반전 임박한 시점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남의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 한번 해봐라라고 하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경제 상황을 보고 경기 좋아요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많죠. 물론 공항에 사람 많고 뭐 백화점 가면 사람 많고 뭐 이런 거는 뭐 뉴스에서 그냥 뭐 나오는 얘기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 경기를 쳐다본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좋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 그림에서 하나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점은 심리가 먼저일까요? 지표가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 움직일까요? 사실 심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좋아질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뭐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러면 미리 뭐 소재를 좀 사서 재고를 쌓을게요 라든지 심리가 좋아지는 게 먼저죠. 나는 다음 달에 이번 달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나올 게 있으니까 전 이번 주말에 소비를 할게요. 뭐 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소비값 튀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소비 지표가 먼저 덜었고 경제 지표는 여전히 뭐 선행지수 값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궤적을 위로 올려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선행지수와 주가는 뭐 정확히 맞아 떨어지니까 상관계수 1이면 완전 정상관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정상관에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우리가 읽는 거는 지금 당장 뽑아 올리기 어려워요 라는 뉴스라는 거지 향후 우리가 가이드를 잡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불리하지 않은 시점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금주에 이제 3월 FOMC가 열리는데 뭐 여기서 뭐 뾰족한 수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이드 자체를 보면 인상 확률 자체가 올해 금리가 올라갑니다라고 보는 이 가이드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뾰족한 수를 이 FOMC가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인상 확률이 이만큼 올라가 있다. 근데 FOMC에서 소위 비둘기를 날려서 인상 확률을 떨궈트린다. 그럼 이거 호재죠. 네, 그럴 가지가 별로 없죠. 근데 지금 네.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인상 확률 자체가 없는 상황이 시장의 기대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드가 뾰족한 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쉽게 인하 카드를 꺼내기는 또 그렇죠. 그렇고. 근데 여기서 만에 하나 뭐 패드가 짱돌을 던져서 그럼 인상 확률을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 있을까요? 사실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FOMC는 말이 3월 FOMC지 뭐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기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물가 지표 잘 지켜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월 CPI가 1.5 나왔어요. YOY 값으로. MOM 값으로는 0.2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2% 밑에 있는 물가를 다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드가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매를 날립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있을 FOMC는 중립적으로 나올 거고 지금 돌고 있는 경제 지표들 저점을 확인시켜주는 이 부분들 레벨에 가 있는 것들이 많고 추가적으로 나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뽑아 올리는 지수를 설명하기 어렵다 뿐이지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집니다 라고 읽을 수 있는 뉴스들은 별로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표를 가지고 시장 흐름들을 먼저 큰 그림 그려주셨고요. 종목 아이디어 얘기하겠습니다. 연초에 주가가 강하게 오를 때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 관련주, 소재 관련주, 네. 이어서 뭐 반도체 투자 이런 걸로 중소형 IT 이런 주가 올랐는데 지금 어쨌든 중소형주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렇다고 종목을 공략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기는 또 쉽지 않은 국면이에요. 네, 맞아요. 예. 네. 종목 아이디어 좀 알려주세요. 1, 2월 달에는 소위 여기 나와서 네. 찍어서 얘기하면 날아가는 네. 종목들이었고 3월 달 들어와서는 뜨뜻미지근해지고 있고 특히 이제 향후 시장에서는 오히려 빠지는 종목들도 나올 수 있는 시점. 왜냐하면 종목들이 급한 낙폭들은 다 메꿔놓은 상황이기 예. 때문에
여기서 진성을 골라내야 추가적으로 오를 걸 따먹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 먼저 보시면은요. 앞은 거래소고요. 뒤에 건 코스닥입니다. 절반을 잘라서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시장 올라올 때 누구 봤어요? 누구 수급 봤어요? 외국인 봤죠? 네, 외국인 예. 수급 봤어요. 근데 외국인 수급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예전보다는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시장에서 한 일주일 연속 빠지니까 그럼 여기서 끝납니까? 라고 읽는 시점쯤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더니 약간 매수로 돌아서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플러스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특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너무나 역력했었는데 누가 매수를 주도하던가요? 기관 쪽에서 주도를 하게 되죠. 기관 쪽에서 주도해서 바스켓으로 종목 담으면 제일 많이 사는 종목 뭘까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로 매수 사이즈가 상당 부분 네. 몰리고 나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돼요? 코스닥 쪽에서 대량 매물이 떨어지겠죠. 출회가 된다라는 거죠. 시속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시총 상단으로 포커스를 맞춰가기 시작하면 종목 게임 성격은 떨궈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종목이 떨궈지면서 시총 상단이 움직이면은 상위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요거밖에 안 올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오답 개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금주에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이 수급표를 보고 일단 중심은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금주에 그러면은 지난주에 어디서 뭘 많이 샀느냐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ETF 값 다 제외하고 기관이 제일 많이 산 거 뭐 당연히 삼성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면 다 탑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코스닥 탑, 뭐 거래소 탑 이쪽으로 좀 몰린 거고 뭐 종목 뭐가 움직일지 알아보고 싶을 때는 외국인보다는 기관 사는 종목을 보죠. 왜냐하면 외국인은 방향성을 이 시장에서 체크를 하고 종목들의 시세는 기관들을 보니까요. 그럼 거기서 보게 되면 뭐 LG 생활건강, 뭐 호텔신라, 뭐 이런 부분들, 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좀 사이즈 떨궈서 보면 뭐 SK이노베이션, 뭐 신세계. 그러면 성격을 좀 읽을 수 있죠. LG 생활건강, 호텔신라, 신세계. 그럼 뭐 이거 면세, 소비, 뭐 중국 중국, 인바운드, 뭐 이런 쪽의 스토리였던 거고 소재 쪽에서 포스코나 풍산 이런 쪽도 다 빠지고 하나 올라와 있는 게 SK이노베이션. 그러면 이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봄직하죠. 예.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외국인 쪽에서 산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ETF 값 제외하고 제일 많이 산 거 바이로메드, 필라코리아 이쪽인데 500억입니다. 이게 한 주간 동안에 산 거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거의 안 샀다는 얘기예요. 알주식으로는 거의 안 샀다는 얘기입니다. ETF 값을 제외하고 나면. 그래서 종목들,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 쪽으로 포커스가 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월도 중반이 지났으니까 곧 이제 4월이 올 텐데요. 4월 하면은 뭐 배당금 뭐 다 박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본격적인 1분기 어닝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어닝을 발표하는 4월 달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1분기 뭐 2019년도 실적 가이드 보게 되면 어때요? 지금 다 떨궈지고 그렇죠. 있죠. 예. 하향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4분기에 낮게 봤는데 더 안 나오고 쇼크를 먹다 보니까 1분기 기대값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하향 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실적 추이, 전망치 뭐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전년 1분기 실적 대비해서 금년 1분기 실적은 가이드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하고 있으면 여기 보게 되면 컨센서스 영업이익을 최근에 밑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뭐 유틸리티, 호텔 레저 뭐 이런 부분들 이 보이실 거고요. 이거는 이미 시장에서 뭐 반영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뭐 높게 봤다가 뭐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라고 내리는 게 이 밑으로 꽂혀 있겠죠.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낮게 봤는데 최근에 좀 올려잡고 있는 건 뭐 있냐? 그럼 가뜩이나 다 이제 낮춰잡고 있는 와중에 위로 올려잡고 있는 게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거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맨 위에 뭐 있어요? 정유가 있네요. 네. 그럼 아까 전에 전 페이지에서 그렇죠. 네. 얘는 다른 소재 다 빠졌는데 얘는 왜 올라왔을까요?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을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한투의 가이드이긴 합니다만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최근에 끌어올리고 있는 쪽 정유업종. 제가 정유업종 하면은 예. 항상 이 자리는 화학보다는 정유하면 SK이노베이션. 이거는 뭐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으니까. 스프레드가 조금 네. 개선된다면서요. 그래서 예.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섬유, 의류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앞에서 보게 되면 뭐 대표주들만 네. 뭐 선을 좀 그어보면 네. 뭐 필라코리아라든지 FNF 이런 거. 네네네 뭐 그런 예. 것들 그런 건 왜 올라왔을까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떨구고 있는 가이드 중에 위로 잡고 있는 부분들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추려봅시다. 이런 것들은 메이저 수급이 움직입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흐름에 이어서 종목별 아이디어까지 압축해봤고요. 예, 오늘 장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장사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니까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좋아요라고 얘기하면은 멈추는 경우가 많고 종목장이 좋아요라고 얘기하면은 멈추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경우가 네. 많고 이 둘의 시속 게임이거든요. 이거는 메이저들이 결정을 합니다. 저 같은 시각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점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나오는 현상을 먼저 캐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금주에는 아마 이 부분이 포커스를 맞출 것 같으니까요. 종목장의 이 시속 게임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장 첫 코너를 열면서 시장에 대한 그림들 그려봤고요. 예, 또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은 다음 코너를 가지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